네, 뉴욕 증시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 파티는 계속되지만 거기에 취하지 말라라고 정해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파티 좋아하세요? 아니요, 네, 파티 안 좋아하시면 좋아합니다. 파티 좋아하시죠? 네, 네, 파티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은 파티가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파티 상황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이죠. 근데 파티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 쏜다 할 때 회사에서 법인카드 나왔어요. 사장님이 제가 직원들한테 법인카드 주면서 마음껏 먹어라.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데 이날 밤이 오늘 밤에 파티가 계속 될 수 있을 것인가? 회사에 법인카드 있으면 1차, 2차, 3차, 4차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제적인 어떤 그 주식시장이나 또 미국의 증시를 봤을 때 이 파티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누군가 이제 말하자면 법인카드, 누군가 어떤 카드를 줬을 때문인데 그렇죠. 누가 줬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미국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던 까닭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 과연 돈을 계속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돌아봐야 되는데 한계가 있겠죠. 예, 앞뒤 네. 상황이 보면 결국 파티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오게 되면 파티가 끝이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하반기 첫 번째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잠깐 돌아보면서 하반기 전략을 좀 보면 상반기 실적 그림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났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티였죠. 예, 그렇죠. 네. 상반기 실적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우지수, S&P 그리고 나스닥의 그래프인데요. 지금 다우존스는 옆으로 약간 누우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급격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건 나스닥하고 S&P 500입니다. 특히 S&P 500 중에서도 기술주가 급하게 상승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높은 상승률 18% 넘는 상승률을 이제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게 시장이 뭘로 주도했을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AI 아니겠어요? 예,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약간 AI 하면서도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P 500에서 누가 이 시장을 이렇게 견인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1, 2, 3등 보면 1등은 이거 보니까 서버 업체죠. 오, 예, 엔비디아일 줄 알았는데. 예, 서버 업체가 1등을 했고 2등은 역시 엔비디아 AI 칩이었고 3등은 발전, 그러니까 전기 업체가 3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루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장 손실을 본 거는 첫 번째는 헬스케어고 두 번째는 룰루레몬이니까 운동복이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가장 이제 수익을 어떻게 수혜를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인텔인데 범용칩 만드는 회사가 이게 이제 테크주인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AI 칩 그리고 여기 필요한 서버가 결국에는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반기도 계속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나온 고용 지표와 함께 그럼 시장 계속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 한번 가져보면서 하반기를 좀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파티가 계속 되려면 체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네. 이 밤이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체력도 한계가 있고 돈 대주는 사람도 야 이제 그만 긁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파티는 결국 끝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신데렐라가 나중엔 해피엔딩이 됐지만 왕자가 신데렐라 본 모습 보고 신데렐라 안 찾았으면 종 치기 전에 12시 땡 치기 전에 짐 싸서 나갔으면 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됐을 거잖아요. 파티장에서 파티가 끝나는 느낌이 쎄하게 들 때는 네. 우린 모두 다 이런 그 파티에 취해갖고 약간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릴 게 아니고 파티장 입구에 좀 가까이 있는 곳에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계속 한 번씩 접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편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다음 전략을 어떻게 하실지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다음 편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일자리 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임금 상승률은 3년 만에 이제 최저를 기록하면서 이게 뭐가 관계가 있냐면 그전에는 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옮길 때마다 계속 일자리에 이제 급여가 올라가니까 일자리를 옮긴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렇죠. 이제는 일자리를 옮긴 사람이 정말 적어졌고
그리고 그냥 일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 그럼 임금 상승률은 정체 상태가 되겠네. 이게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뭐 이제 집값, 뭐 이제 월세, 주거비하고 그동안 임금이었는데 임금은 이제 정체 상태가 됐다. 그럼 주거비만 잡히면 좀 문제가 좀 없어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업률 발표가 되면서 실업률이 4.0% 예상했는데 4.1% 나왔잖아요. 근데 뭐 4.1% 완전 고용보다 약간 높다. 그래서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 약간 뭐 그래도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 국채 그 10년물이 4.3%가 넘어도 그 다음날 뭐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4.0% 넘는 4.1%가 됐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완전 고용 상태는 아니게 됐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결국 고용 시장도 냉각 분위기가 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미국의 청년 실업률이 나와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9.2%예요. 미국의 실업률은 4.1%인데 네. 너무 신기하죠. 근데 미국의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방송국에 오기 전에 확인한 게 우리나라 20, 30대가 70만 명이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20대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대학생, 휴학생, 군대, 뭐 재직 그 군대에 있는 사람, 뭐 대학원생 다 빼고도 직업이 없이 그냥 집에 있는 그런 상태가 40만 명이라고 하던데 왜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예, 생계가 그냥 일을 안 해도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기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도저히 어려워져서 그게 부모님의 능력으로도 부양이 안 되는 상태가 되면 그 20대나 30대도 결국에는 일자리 시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자기의 눈높이를 포기하고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4.1%라는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 청년층의 미국 실업률이 9.2%라는 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확실히 고용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데렐라가 집에 갈 시간이 종칠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부터는 시계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이제 재무부에서 굉장히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그리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술주나 아니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미래 산업들이 상당히 많은 탄력을 받았는데 실적도 좋았지만 기대감이 같이 이걸 끌고 가는 그런 견인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실적보다는 사실 이제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에는 기대감이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나는 기대감에 샀는데 주가가 더 오르지 않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주가가 더 오르지 않는 곳에서 매수를 하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서 샀는데 내려오지 않더라도 그 상태 내가 샀던 가격에서 계속 지속되면 고점 상태에 머무게 되는 거니까 네. 상승의 어떤 탄력, 상승의 랠리는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짧게 접고 가는 그런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나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미국 정부에서 풀고 있는 이런 어떤 재정 지출이나 그런 정책 때문에 뭐 시장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것 한계가 좀 곧 보일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접고 가야 되는 부분, 짧게 가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상승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상승해서 수익이 났으면 한번 꼭 접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거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6월 실업률도 올랐고 이 민간 부문의 고용 변화도 감소를 하면서 저는 네. 약간 이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이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네네. 좋은 데이터 아닌가 했는데 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오히려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예, 그렇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시점은 아직 멀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잡히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간에 머물게 되면 항상 이제 여러 번 우리 최은강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빠지냐 안 빠지냐는 사실 내년이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의 원칙은 잃지 않고 뭐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수익을 항상 내야 되는 네. 거니까 잃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서 수익이 좀 나게 되면 한번 접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기본적으로 테크 어떤 이제 빅테크의 수익은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상승의 어떤 그런 그 랠리 그런 상승의 어떤 가파른 기울기는 정체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건 좀 경계를 하면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하반기에도 AI 모멘텀은 이어질 테지만 이 기울기는 조금 완만해질 테니 수익 보신 분들은 조금씩 챙기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 하면 저희 테슬라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테슬라 주가가 현재 4, 5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올랐다가 10% 올랐다가 또 오르고 한때는요 M7 종목에서 테슬라를 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또 무섭게 질주를 하면서 올해 초랑 또 비슷한 수준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일단 테슬라 뭐 좋죠. 테슬라 좋습니다. 테슬라 올라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술적 차트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더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있겠지만 제가 오늘 봤던 리포트를 하나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접근을 가능한 그런 모습이냐 그러면 이런 그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단타를 하는 입장이 아닌 그냥 네. 투자자 입장에서 투기가 아닌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 동안 41% 올랐어요. 테슬라가 주가가. 근데 회계 지표를 분석을 해보면 이게 연간 테슬라는 약 11%씩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회복한 주가가 정상 주가냐 그러면 약간 고평가된 주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정말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11%씩 그러니까 이제 회계상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매년 11%씩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EV 완성체, 전기차 완성체 업체로서는 지금 가격이 고평가됐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더 프리미엄을 주는 거는 테슬라 투자자들은 항상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완전 자율주행과 AI 그리고 로봇 업체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다가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도 그런 얘기 했죠. AI 부분에서 이제 이제 디지털 태깅 그러니까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기술이 어디보다 더 앞서 있다 이런 그 인정도 해주고 했었는데 사실 이게 확인이 되려면 네. 8월 8일 날 로봇 택시가 나와서 진짜로 되는지를 봐야 될 거라고 좀 보고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거 완전 자율주행 안 되는지 되는지는 제가 코로나 이전부터 다른 방송에서도 우리 테슬라 사신 분들 부업 생긴다 그런 보도를 항상 이제 전해드리면서 될까 싶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그때 돼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 현재까지는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 업체로서의 지금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고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거고요. 현재로서 나와 있는 액면 그대로를 보면 전기차 완성차 업체입니다. 근데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약간 고평가돼 있고 이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차트상 흐름이 붙어서 약간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근데 너무 리스크가 좀 있다. 이게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단기로 나왔다 들어간다. 이거 항상 차트를 보시는 분이거나 주가를 보시는 분이라면 하셔도 되겠지만 난 그거보다 긴 호흡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관망을 좀 하신 아주 소액이냐 몇 주 좀 들어가는 거 아니시라면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계 지표상은 좀 고평가된 주가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주식은요.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테슬라한테는 ESS, 메가팩도 있고 이제 여기서 좀 에너지 기업으로서 견고히 다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좀 수익성이 잡히면 주가는 더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ESS 유럽에 있는 그 ES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에너지 저장 장치요. 예, 돼야 네. 되는 거라서 그 지금 ESS 메가팩이 우리나라랑 경쟁 중이잖아요. 네. 삼성 SDI랑 경쟁 중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 그것도 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테슬라가 이렇게 큰 사이즈의 대형주로서는 너무나 주가의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170불대에서는 테슬라가 저평가됐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같이 방송을 하면서.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너무 한 달 동안 지금 40%가 올라와서 지금은 조금 그렇다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서 잠깐 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일단 뭐 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진짜 뭐 테슬라가 기술적 검증을 하는 AI나 뭐 디지털 태깅이 잘 되고 있느냐, 뭐 자율주행이 되느냐, 이것도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 이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저희 국내 증시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 확인해 보면서 투자 시그널도 함께 높여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는 역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1분기에 이어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한 건데요. 뭐 시장이 예상을 하던 부분이었지만 또 주가도 반응을 했던 하루였어요. 예, 해당 그렇죠.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뭐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 7만 원대 중반인가 거기서 이제 추천드렸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7만 원대 중반에서 삼성전자 간다. 왜 가냐? 작년에 영업이익 6조였는데 올해 40조 넘는 영업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예상 컨센서스가 최소 40조에서 높게는 46조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삼성전자 더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디램 가격도 뭐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당연히 이게 반영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러자마자 그냥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다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뭐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9만 원 정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만 원 정도 되면 한번 접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7만 원대에서 뭐 7만 원대 중반에서 8만 원대 후반이나 9만 원까지 왔으면 사실 15에서 20% 가까이 됐으니까 한번 접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난 다음에 다음 실적도 비슷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 탄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건 약간 의문이라고 좀 보고요. 이게 많이 올라온 거는 외국인 수급도 뭐 국내 수급도 있지만 외국인 수급도 같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외국인 수급은 이제 환율 문제도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의 이 잠정 실적은 디램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뭐 예전과 다르게 이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기서 더 탄력을 10만 원대 이상으로 탄력을 받으려면 HBM이 된다. 예,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오늘 뉴스, 어제 뉴스 보니까 HBM 인력을 이제야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뭐 13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목표 주가는 그 다음에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했다. 뭐 예전에 제가 뭐 7만 7천 원, 8천 원 그 정도 수준에서 뭐 8만 원 후반대까지는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삼성전자 보인 것 같고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지만 뭐 9만 원 언저리에서는 뭐 한번 접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뭐 이것과 함께 뭐 LG전자도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디램이나 메모리 부분에서 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 그러면 LG전자는 확실히 뭐 이 가전 부분에서는 1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 또 그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가전과 결합된 스마트 부분에서는 확실히 계속 인정을 받고 그 부분에서의 어떤 B2B 부분도 넓혀지고 있는 걸로 봐서 LG전자의 실적도 이 상태를 유지하거나 여기서 큰 변동 없이 옆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모멘텀에서는 HBM 이쪽을 해결해야지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외국인 매수세가 붙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를 누군가 질문해 주기를 기다렸었는데 지금 외국인 매수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 수급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2,700을 넘고 2,800을 넘어서려면 가장 큰 요인이 뭐냐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질문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환율, 그러니까 수급 문제가 있는데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이제 또 그 다음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이나 아이템이 좀 다변화해야 된다. 거기서 실적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환율이 지금 1,380원, 지금 NDF로 보니까 뭐 1,390원 정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NDF 환율이 1,380원에서 90원이면 그렇게 낮은 환율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건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캡에 왔다.
이제 어떻게 피크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환율 관리도 하고 한국의 원화 가치를 봤을 때 1,400억 원 원자리, 1,400원 넘기가 어렵고 1,400원 원저리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화가 1,300원 중반대로 내려가면 그걸 환전해서 원화로 한국 주식을 샀던 외국인들은 거기서 환차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환율의 어떤 피크라고 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환율이 피크에 맞기에 이제 박앤셀 마지막이다 하고 들어온다라는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삼성전자가 항상 SK 하이닉스랑 같이 디커플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요, 네. 같이 올랐어요. 네.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네. 어떨 거라고 이제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그 HBM 부분에서의 실적도 상당히 좋고 또 하나 이 디램 부분에서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네. 부분 둘 다 반영됐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면 삼성전자 이번 잠정 실적을 보면서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이럴 것이다라고 기대감이 선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수급 중에 외국인 수급을 좀 따라가면 그래도 뭐 크게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그 수급 이런 이제 순환매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드렸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K식품, 뭐 K푸드, 뭐 K화장품 이런 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뭐 3개월 사이에 많이 내려온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작은 기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이 있는데 바닥을 다진 종목이네요. 바닥을 다졌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차트의 모양이 썩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대신에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외국인이 장기로 그 일주일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CJ 제일지당입니다. CJ 제일지당이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비슷한 편인데, 근데 영업이익률은 올해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어떤 그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그리고 외국인의 이제 수급이 매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비해서 최근에 주가 하락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현재가 대비해서 뭐 한 10% 안팎으로 위로는 10% 올라간 가격, 그러니까 뭐 한 40만 원 정도 되겠죠. 밑으로는 대략 한 30만 원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에는 수급상 이제 기관이 많이 매도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뭐 삼양이나 농심 이런 것처럼 다시 튀어오를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화장품도 그렇고 여기 음식료 쪽에서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CJ제일제당 차트상으로는 아직 좀 상단에 위치해 있긴 했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 잠깐의 조정으로 인해서 매수하실 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CJ제일제당과 함께 오늘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아테나 자산관리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